전 세계 여성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의 오명을 가진 우리나라의 생명 경시 현상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고 김선실 목사 교육관 완공을 기념하며 뉴저지에서 축복성회가 열렸습니다.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에서 8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년 긴급 간담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137년간 지속된 기도의 날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인데요. 올해는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평화가 갈급합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여성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기독 여성들이 공통 주제로 기도하는 초교파 예배일 세계 기도일 예배가 137주년을 맞았습니다. 매년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이 예배는 세계 180여 개국이 참여합니다. 대륙별로 순서를 정해 공통 예배문을 작성하고 전 세계에 공유합니다. 한국에서는 1922년부터 시작해 현재는 예장통합과 감리교, 구세군 등 총 8개 교단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에 처한 여성들의 상황을 서로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2차 대전, 세계대전 중에도 이어졌고 한국에서도 6.25 전쟁 중에도 이어진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기도일 예배는 올해 3월 8일 전국 70여 교회에서 같은 시각에 진행됐습니다. 올해 예배문은 성경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주제로 팔레스타인 기독 여성들이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전쟁과 박해가 팽배한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 제목을 공유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상황 안에서 교회 여성들이 긴급한 기도 제목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이 고난이 신속하게 회복되고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세계 기도일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팔레스타인 국민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이 불평등, 억압, 또 폭력, 전쟁으로 인한 많은 상처들을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면서 참 그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좀 뭉클했고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난 상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게 된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참석자들은 또 인종과 국가를 넘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계 여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예배문 작성에 3번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다양한 국가들의 아픔을 돌보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이제는 국민 대부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가 평균 자살률의 2.2배에 달합니다. 낙태율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낙태와 자살 예방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회원 국가 중 1위입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인 낙태는 최근 5년간 합법적인 수치로만 봐도 연평균 3천여 건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수치가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전체 낙태 건수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낙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기관과 단체에서도 이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합동교단사나 생명존중위원회에서 낙태 및 자살 예방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문제를 인구 절벽 문제와 맞물려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인구 절벽 위기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낙태를 시행할 수 있는 반생명적 사회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임신 때문에 자신의 생명권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는 낙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임산부의 행복권, 기타 권리를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자궁 속 세례 요한을 보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영혼을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루에 30명씩 사라지는 자살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천하보다 무겁다. 한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인간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반려견은 영혼이 없으므로 인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수 상태의 환자는 영혼과 육체가 둘 다 살아났기 때문에 기독교 관점에서의 사망은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자살 예방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는 방법론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조 대표는 정부 차원의 돌봄을 주장하면서도 교회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많은 역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동사무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낙태와 자살 예방 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현상이 생명 존중 문화로 거듭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고 김선실 목사 기념 교육관 완공에 따라 이영훈 목사 축복성회가 뉴저지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뉴저지 축복성회가 3월 6일 오후 8시 뉴저지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복성회는 2018년 소천하신 고 김선실 목사 기념 교육관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과 미국의 여러 목사와 성도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선실 기념 교육관은 이영훈 목사의 어머니 김선실 목사를 기념해 건립됐으며 3년 만인 올해 완공을 이루게 됐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늘 겸손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해라. 교만이라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속에 숨어있다 싹 올라오게 되니까 이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해라. 그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핵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전하는 삶을 살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이 삶의 나그네일 뿐이라며 본향의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남성 목사합창단의 천성 향해 가네 찬양에 이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위원장 성태환 장로의 축사와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김동건 목사의 축사, 그리고 뉴저지 한인 목사회 회장 김종국 목사의 축도로 축복 성회를 마쳤습니다. 이곳 뉴저지 순복음교회에 세워진 김선실 기념교육관에서 우리의 많은 2세와 3세들의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뉴저지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자리 잡고 30년 동안 대학 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대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특별한 교회를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도들이 손에 쌀포대를 들고 들어옵니다. 차곡차곡 쌀이 쌓이는 풍경만 보면 마치 쌀가게 같기도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쌓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풍경은 백석대학교 안에 마련된 캠퍼스 교회의 30주년 생일 풍경입니다. 30주년을 맞아 학생도 교직원도 인근 주민들도 모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랑의 쌀더미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오늘 교회 30주년 생일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더 교회가 사람들께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자리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의 장종현 대표총회장이 30년 전 백석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캠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백석대학교에는 이 지역 주민들과 학생 복음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교인 1000여 명은 지역 주민과 재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교회가 이렇게 오래됐다는 느낌도 들고.
캠퍼스 내에 마련된 교회인 만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목적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유학 온 유학생들이 그 대상입니다. 유학생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 수만 100명이 넘습니다. 유학생 예배를 섬기면서 다양한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백석대학교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유학생들은 모국으로 복귀해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석대 안에 마련된 대학교에는 대학이라는 닫힌 공간을 넘어 세계로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사랑 나눔 30년 역사를 써온 것입니다. 이 30년 역사는 책으로 고스란히 발간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일이 임하셨는지 자세히 알게 하시고 또 그때 받은 은혜뿐 아니라 그때 받은 또 아픔들을 또 더듬어 보면서 무엇보다 미래의 교회를 준비하도록 하는 일에 또 이 30년사를 쓰고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이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공규성 목사는 백석대학교회가 사랑나눔 30년의 역사에 걸맞게 기도성령 운동의 전진기지로 앞으로 더 크게 비약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성령 운동은 이 교회를 설립한 백석대 장종현 총장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설립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의 대표장이 되셔서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의 원년으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그 기초, 그 밑거름에 저희 교회의 기도 성령 운동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이 강당에서 학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실천운동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백석대학의 비전처럼 대학 속 캠퍼스 교회는 그야말로 모든 대학교회가 꿈꾸고 따라할 만큼 사랑나눔 실천과 큰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주 장동교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을 초청해 다문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초청된 전북특별자치도 서거석 교육감은 글로벌 시민학교의 다양한 교육시설을 시찰하고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글로벌 시민학교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 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한글 교육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 교육감은 글로벌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방안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1:1 강사 지원, 다꿈 이중언어 맞춤형 상담과 같은 다문화 개별화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누구도 교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비전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주 글로벌 시민학교는 자기주도형 교육, 영성훈련을 통한 인성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의 다문화 가정들과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긴급 구호연대에서 8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2년 긴급 간담회, 지금 우크라이나의 선언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를 초청해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과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국내 우크라이나 공동체를 대표해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올레나 쇠길 교수의 감사 편지 전달 시간도 있었습니다. 구호연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경기 군포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군포 시니어 클럽이 2024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약 10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제일교회 어린이 합창단 홀리 엔젤스와 윈드 오케스트라 팀 등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 분야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는
어르신들이 올 한 해 군포 시니어 클럽에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포 시니어 클럽은 사단법인 성민원이 시로부터 수탁받아 18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68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의 각종 행정명령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 2천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약 5천 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했습니다. 복지부가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률은 92.9%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 환자는 35%로 줄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평상시와 유사한 약 3,000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한 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개강을 연기하거나 수업 거부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생들의 대규모 집단 유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은 대전에서 임대인 3명으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임차인들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유성구 학화동 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11명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는 건물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이 중 4채가 지난달부터 경매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조카인 B씨, 지인인 C씨까지 임대인 3명이 함께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전에 보유한 건물은 확인된 것만 22채로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가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는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 피해자는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인데 벌써 개인회생, 파산 신청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습니다.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의 예상 투자 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 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상 비율은 다수 20%에서 60% 범위에 분포해 평균 배상 비율이 파생 결합펀드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2달간 KB국민 등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 고객보호 관리 실태 부실과 개별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 임직원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내정자가 10일 저녁 급히 호주로 떠났습니다.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임명 이튿날인 5일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의의 신청을 제기했고 8일 해제되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원본도 받지 않고 출국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핵심 피의자를 출국시킴으로써 수사 차질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6일째 전쟁 중입니다. 휴전합의가 불발되어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을 전쟁 없이 맞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이에 라마단이 자칫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확전을 부르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예루살렘이 있는 이슬람 3대 성지 아라크사 사원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모두 성스럽게 여기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라마단 기간만큼은 전쟁을 피하자는 의미에 카타르와 이집트 등 중재국들이 휴전 체결을 돕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비관적입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11일자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의 권력 집중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양회 기간에 포함되어 있었던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총리 기자회견은 30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경제 분야를 책임지며 최고 지도자와 호흡을 맞춰온 리창현 총리는 전인대 개막일 정부 업무보고 외에 한 차례도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장주성 대표단 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단 회의, 중국군 대표단 회의 등 이번 양회의 키워드인 신품질 생산력 같은 새로운 구호를 반복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약 309조 원으로 편성했으며 경제 성장 목표는 5% 안팎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부양책 제시가 없어 목표 달성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시아의 나토 공격 권유 발언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대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이라며 그가 하는 일을 보라 그는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만에 1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걷어들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의상상 시상자인 프로레슬러 겸 배우 존 시나가 의상을 벗고 등장했습니다. 시나가 주요 부위만 가린 채 나체로 무대에 오르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진행자인 지미 키멀이 웃기려고 한 것이라고 말하자 시나는 남성의 몸은 농담거리가 아니다라고 외쳐 좌종을 웃겼습니다. 올해로 4번째 오스카 시상식 진행을 맡은 키멀은 성차별 논란이 일었던 영화 바비의 거윅 감독이 감독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거윅에게 투표하지 않은 건 여러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현재 노사협상을 진행 중인 화물운수 노동자들과 무대 뒤 제작 업무 노동자들을 무대 위로 불러내 기립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 열린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 밖에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 전쟁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일부 수상자들은 무대 위에 올라 전쟁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하며 휴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빌리 아일리시와 그의 친오빠 피니어스 오코넬을 비롯해 배우 라미 유세프, 영화감독 아바 듀버네이 등이 휴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 주 후반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3도, 광주 11도,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5천 명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등 150여 명을 20개 상급 종합병원에 우선 파견했는데요. 의협은 군인들의 생명보다 메워지지 않을 수련병원 공백 메우기가 중요하냐며 반발합니다. 생명은 존귀합니다. 그거라는 국민들은 하루속히 정부와 의협이 사태를 수습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